2010년 5월 5일, 시즈오카에서 출장 청소 사업을 했던 아키라는 동료들과 함께 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 경매로 넘어간 집이라 입주하기 전에 청소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구역을 나누어 동료들은 방을 청소하고 그는 창고를 맡았는데 창고의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그의 코를 괴롭혔습니다. 묵은 먼지의 냄새가 아닌 분명 무언가 썩은 듯한 악취를 맡은 그는 처음에는 길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들이 창고 안에서 사망했다고 생각하며 둘러보았지만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을 더 둘러보던 중 그는 무언가를 가린 듯한 커다란 천막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들쳤을 때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천막에 가려져 있던 것은 한 여성의 시신이었거든요. 조용했던 마을은 한순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경찰 병력이 출동해 조사를 벌였고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몇 주 전 실종됐던 25살의 히로코라는 것을 알아냈죠. 이 집의 전 주인은 카즈야라는 남성으로 대출금이 밀리면서 경매에 붙여졌고 얼마 뒤 팔리자 정리를 하러 왔던 청소업자에 의해 그녀가 발견. 조사 결과 카즈야가 범인이라는 것이 금방 밝혀졌습니다. 왜 경매로 팔리게 된 집에 그는 시체를 보관했던 것일까요? 걸리면 자기가 바로 의심받는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그는 사기죄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거든요.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이유는 그저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과 돈, 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말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돈을 벌었던 카즈야는 시즈오카 고텐바에 자가를 지으며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남편, 아버지로 보였지만 실은 여자를 좋아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2002년에 유흥업소 종업원인 카오리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된 그는 아내에겐 출장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그녀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는 등 두 집을 오갔는데 점차 쓰는 돈이 늘어나고 제대로 된 일거리도 없어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지 못하자 카오리의 통장에 손을 대게 됩니다. 당시 22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그녀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라 처음에는 얼마씩 빌려주긴 했지만 그가 갚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하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했던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그가 그녀에게 가져간 돈은 하나로 치면 거의 1억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매번 들키면 곧 돌려준다고 큰소리쳤지만 그에겐 돈 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었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던 2005년 어느 날 카오리는 더는 못 참겠다며 당장 이번 달 안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찾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시 그는 알겠다며 금방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라진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그녀가 저금한 다른 통장의 돈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나쁜 생각을 말이죠. 그해 10월 26일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교사를 한 그는 미리 준비해둔 드럼통에 넣어 그녀의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공터에 유기했습니다. 그 공터는 그의 지인이 소유한 곳으로 이게 뭐냐는 지인의 물음에 비료로 만들기 위한 흙이 들어있어 햇볕을 쬐면 안 되니 뚜껑을 열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죠. 그리고 카오리의 서명을 위장해 위임장을 작성한 그는 그녀의 계좌에서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인출해 일부는 아내에게 생활비라며 건넨 뒤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당시 그는 카오리의 핸드폰을 갖고 다니며 그녀의 어머니에게 오는 문자에 마치 그녀인 마냥 문자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의 신고로 조사가 들어갔지만 경찰의 손길은 끝내 카즈야에게 닿지 않았죠. 첫 살인을 저지르고 3년이 지난 2008년 12월, 그는 당시 25살인 히로코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던 그녀는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런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고자 그는 이혼 신고서를 위조해 아내 몰래 이혼한 뒤 히로코와 혼인신고를 하며 두 아이 역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카즈야의 전 아내는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두 집 살림을 하던 그는 별다른 일거리도 찾지 못해 항상 히로코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둘은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2010년 2월 23일
이날도 히로코는 생활비를 벌어오라며 카즈야에게 소리쳤고 전 아내에게 전화해 모두 말할 거라며 위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그는 그녀를 교살했죠. 사망한 그녀를 차에 태워 전 아내가 살고 있던 집으로 옮겨 창고 안쪽에 숨긴 뒤 천막으로 가려놨던 그는 3월 초에 다시 이혼 서류를 위조해 히로코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일단 이혼만 한다면, 관계만 끊어진다면 첫 범행 때처럼 자기는 용의자로 선정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는 지인들과 공모해 60대 지인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쳐 900만 원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금방 들통나 체포됐고 그렇게 구치소에 있는 사이 대출금이 밀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정리하러 왔던 청소업자가 창고에서 사망한 히로코를 발견하며 그의 범죄가 드러났죠. 연일 언론은 그의 범행을 보도했고 TV에 나온 그의 얼굴을 본 한 여성은 과거 실종된 딸 카오리와 사귀었던 남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성의 신고로 카즈야에게 여죄가 있는지 묻는 경찰의 신문이 지속됐고 결국 그의 자백을 통해 그녀가 들어있던 드럼통을 발견할 수 있었죠. 2011년 6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측은 카오리의 살인건에 대해선 그녀가 사라지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통장에 있던 다른 돈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지른 범행도 모자라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는 비인간적이고 제멋대로의 사리로 가득 찬 범행임을 지적. 두 번째 범행 역시 말다툼을 원인으로 너무 쉽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에게 참작의 여지는 없다며 유족들 역시 모두 극형을 원하는 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 측은 첫 범행에 대해선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겠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강조했고 범행 방식 역시 악질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 또한 피해자가 그의 전 아내에게 무언의 전화를 거는 등 위협을 했기에 관계가 틀어질까 겁난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평생 죄를 갖고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선 종신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6월 21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그의 범행에 대해 살해 동기가 제멋대로고 양심의 가책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두 건의 범행으로 생명 경시의 태도가 깊어 참작의 여지가 없기에 극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 측은 항소했지만 2012년 7월에 도쿄 고등법원은 1심 사형 판결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도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카즈야. 어리석은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지옥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